도쿄올림픽 신규 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 클라이밍 남자 콤바인 결선에서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일 도쿄 아오미 어반 스포츠파크에서 스포츠 클라이밍 남자 콤바인 결선이 치러졌습니다. 논란이 된 구조물은 콤바인 종목 중 하나인 볼더링 3번 과제에서 나왔습니다. 볼더링은 4.5m 높이 암벽에 설치된 다양한 인공 구조물을 로프 없이 5분 이내에 오르는 종목으로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그중 난이도가 제일 높았던 3번 문제는 노란 원을 중심으로 다른 홀드가 배열돼 누가 봐도 우길기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암벽 여제로 불리며 KBS에서 스포츠 클라이밍 해설을 맡은 김재인 선수는 이러한 문제를 먼저 공론화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볼더링 3번 문제의 구조물과 1번 우길기를 함께 올리며 볼더링 과제 3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김 선수는 클라이밍 홀드 뉴스 리뷰의 인스타그램 게시글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는 이미 해설자들이 볼더링 3번 문제의 디자인을 일본 국기에 대한 경의라고 표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믿고 싶지 않지만 그들은 해설자들이 일본 국기에 대한 경의라고 이미 말했다. 나는 일본의 클라이머들을 좋아하지만 우길기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늘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왜 굳이 그런 디자인을 볼더링 과제에 사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올림픽 경기의 구조물에 우길기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사표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승 진출에 실패한 천종원 선수가 만약 올라갔으면 저 문제를 풀어야 했던 건가? 진짜 소름 끼친다. 이게 진짜 문제 많은 정치적 의사표시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런 거 지적 안 하고 뭐 하나 등 IOC가 문제 삼는 정치적 의사의 기준이 애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도 저 문제는 아무도 풀지 못해 왜 만든 것인가 싶었다며 갑자기 선수들을 데려가서 저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게 했다. 그냥 전시용으로 만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유럽 스포츠 전문 채널인 유로스포츠 등 해외 언론에서는 3번 문제의 이름을 라이징 선으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여론의 반응이 심상치 않자 스포츠 클라이밍 측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바로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해설위원들은 이번 남자 결선 볼더링 3번 과제를 두고 우길기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이 점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 군기 또는 군기가 지닌 의미를 홍보할 의도가 아니었다. 우리는 이 디자인을 사랑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논란에 더 불을 지를 뿐이었습니다. 디자인에 신경 썼다면서 홍보할 의도가 없었다니 아이러니하기 짝이 없다. 이 디자인을 사랑한다고? 당장 관련 게시글을 지우라는 분노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무관중 개최로 관중들의 우길기 반입이 어려워지자 브라운관에 집중된 올림픽을 이용해 우길기 홍보를 하려던 속셈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가장 어려운 과제로 만들어 선수들이 풀지 못한 문제로 기억하며 기념 촬영까지 하게 말입니다. 한편 이를 면밀히 관리 감독해야 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폐막이 다가온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 폐막을 이틀 앞둔 6.1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이번 대회의 성공을 훌륭한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속에 강행한 올림픽이 성공을 거뒀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 개최로 결정했을 때 개인적으로 혼이 빠진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그런 우려를 떨쳐내고 대회에 혼을 불어넣었다면서 일본 선수들의 힘찬 퍼포먼스도 성공에 공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또 일본 국민의 90%가 TV 등으로 올림픽 경기를 봤다는 데이터가 나왔다면서 일본 사람들이 올림픽을 지지하고 받아들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올림픽을 강행한 것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선 지금은 판단하고 싶지 않다면서 미래 세대가 어떻게 판단할지의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100년이 지난 뒤 어떤 평가를 받을지 단정하고 싶진 않지만 언젠가 역사적 사건으로 돌아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자찬했습니다. 그는 이번 올림픽 개최가 최근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선 간접적 영향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뒷받침할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도 영향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SNS상에서는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반응이 전해집니다. 여전히 이 총리는 안 되겠네요. 국민의 높이에서도 알 수 있지만 개최하면서 인류를 억제하는 것에 느슨함이 생겨버린 것은 생각 못하는가. 고투 트래블이 개시되었을 때도 감염자 증가와 고투 트래블의 연관성은 증거가 없다고 말했었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회견에서 무관중 개최로 입장권 수입의 대부분을 날리게 된 대회 조직위원회에 IOC가 추가 재정 지원을 할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대회를 1년 연기하면서 준비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취소했다면 도쿄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요청으로 작년 3월 결정된 대회 연기가 일본을 위한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일본이 연기하자고 했으니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인 셈입니다. 일본이 극진하게 바흐 총리에 대한 대접을 한 것에 비하면 뒤통수를 맞는 기분일 것입니다. 스가 정부는 바흐 위원장을 오쿠라 도쿄 임페리얼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게 했는데 하루 숙박비만 2,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트룸에서 사용할 가구도 직접 가져오고 요리사도 외국에서 초빙할 정도였다고 일본 잡지 주간연대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IOC 규정에 따르면 1일 최대 숙박비는 최대 44,000엔입니다. 나머지 차액 약 2,556만원가량을 날마다 일본 정부가 고스란히 부담한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경비는 1조 6,440억엔이며 이 가운데 IOC 간부들의 접대비를 포함한 대회 운영비가 7,310억엔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많은 접대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바흐 위원장은 입을 싹 닦은 것입니다. 그는 올림픽 개최를 통해 선수들에게는 무대를 제공하고 도쿄에는 빛날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그 빛날 기회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김연경을 두고 한 말처럼 들립니다. 국제배구연맹은 김연경을 두고 10억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선수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종목별 국제연맹과 긴밀한 바흐 IOC 위원장과 IOC 위원들이 이런 소식을 허투루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바흐 위원장과 최근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면담했을 때 한국 여자 배구를 9년 만에 올림픽 4강에 올린 김연경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IOC는 여타에서 들려오는 질타처럼 그 역할에 충실하기보다 돈과 명예를 따라가는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한껏 드러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